자,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분리운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분리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먼저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이렇게 문제를 한번 보고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관적으로 분리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먼저 한번 이해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여기 문제를 먼저 한번 봐보세요. 한번 봐봤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돼 있어요. 이렇게 경사면이라고 하는 게 있고, 경사면이 높이 H인 지점에서, 그러니까 여기겠죠? 여기에서 회전관성의 이만큼인 속빈 구가 굴러내려가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여기에 속빈 구라고 지금 주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로 하나의 예인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는 얼마든지 이렇게 물체를 변경시켜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굴러내려갈 때, 그럴 때 바닥면에서 선속력과 선 가속도를 이렇게 한번 구해보려 해요. 단 구는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간다 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지금 여기에 운동에너지와 여기 높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풀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겠죠? 등호를 중심으로 틀림없이 여기에 나중 운동 에너지는 여기가 나중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있을 테고, 이거는 틀림없이 초기 운동 에너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 초기 위치 에너지가 두 개가 같다라고 이렇게 써놓고 나서 우리는 여기를 논리적으로 이 실험 목적에 맞게 전개를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선속력과 그리고 또 하나 선가속도라고 하는 걸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일단은 이해가 갔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고려를 해봐야 돼요. 어떤 걸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냐면, 과연 여기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할 것 같아요? 여기 운동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우리가 강체라고 하는 조건 내에서 분리운동에서 운동 에너지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나 하는 거, 바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쵸? 바로 여기 운동 에너지가 도대체 어떤 모델로 나타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 결론을 이용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적용해서 문제 해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이제 한 가지를 먼저 이해를 해봐요. 자, 이제 여기에 선운동, 회전운동, 분리운동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는 원반을 이용을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거를 지금 잠깐 모델을 한번 보여줄게요. 선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런 어떤 여기 원반이 있다라고 했을 때, 또는 바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지금은 원반으로 해야 되겠네요. 원반이 있을 때 얘가 이렇게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쭉 움직이는 거를 우리를 이쪽을 선운동이라고 해요. 그쵸? 자, 그리고 이쪽에 회전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고정된 회전축이 있어요. 고정된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회전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분리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분리운동은 여러분들이 바퀴를 생각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자동차 바퀴를 또는 자전거 바퀴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거기에는 회전축이 있어요. 회전축이고, 제가 만약에 손을 지면이라고 한다면 지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게 분리운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의 조건을 저기 선운동, 회전운동, 분리운동에서 도대체 물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죠? 잠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선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체가 같이 쭉 움직이는 거예요. 선운동은 또 하나 병진운동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회전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고정된 회전축을 중심으로, 축은 여기 고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회전운동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분리운동은 이 축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지면에서 자전거 바퀴가 움직이듯이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분리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쪽 그림으로 이렇게 와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정할 거냐면, 여러분들은 미끄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기 조건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건을 포함하게 되면은 이거를 우리가 순수한 분리운동, 다시 말해서 순수 분리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관건은 뭐냐면, 먼저 생각할 건 뭐냐면 질량 중심에 대한 선속력을 구하는 게 이제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의 관건은 순수 분리운동이라고 하는 조건 내에서,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 내에서 우리는 질량 중심에 대한 선속력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그림을 한번 이해를 해봐요. 지금 여기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퀴라고 생각을 해봐요. 바퀴가 굴러가요. 그러면 틀림없이
실제는 여기 보면은 현우의 길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빨간 색깔로 그린 거 이게 S일 거예요. 여기가 S가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지금 여기 반지름을 대문자 R로 썼으니까 R 세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면은 틀림없이 바퀴가 여기 지면에다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잡취를 남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퀴가 굴러가는 여기 현우의 길이를 우리는 직선 운동에서 S는 R축 이만큼 직선의 길이로도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그런데 질량 중심은 어떻게 움직여요? 이 자체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질량 중심은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요 가운데 여러분들이 제가 잡아놓은 축을 봐요. 축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은 회전 운동을 할지는 몰라도 이 축 자체는 그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질량 중심만큼은 선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중요한 걸 알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질량 중심은 여기 COM으로 쓸게요. 여기 기호 여기 COM이라고 하는 자체는 센터 오브 매스라고 해서 여기를 질량 중심이라는 용어로 쓸게요. 이거를 우리가 질량 중심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벡터를 조금 똑바로 그릴게요. 여기에 가운데 쉽게 말해서 가운데에 있는 입자는 여기 그러니까 회전 운동일 때는 회전 축을 가리키겠죠. 그 회전 축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어떻게 움직여요? 맞아요. 여기는 그대로 축은 그대로 주변을 회전할지 몰라도 그대로 쭉 움직이게 될 거예요. 바로 이게 질량 중심에 대한 선속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변할 거냐면 질량 중심 선속력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관건은 이거예요. 질량 중심 여기에 선속력이랑 줄여서 쓸게요. 선속력을 이렇게 찾을 거예요. 그러면 질량 중심 선속력을 찾아야 되는데 질량 중심 선속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아래쪽으로 쓸게요. 옆으로 쓰면은 이쪽하고 걸릴 것 같네. 그래서 질량 중심 선속력을 찾아야 되는데 이 질량 중심 선속력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V라고 이렇게 쓰고 속도니까 그리고 여기에 질량 중심이니까 센터 오브 매스라고 해서 COM을 쓸게요. 그리고 이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이 선속력은 우리가 속도니까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질량 중심에 대한 선속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쪽은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리고 여기는 뭐에 대한 변화율이에요? 맞아요. 여기는 이동한 거리에 대한 변화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틀림없이 이동한 거리는 지금 S라고 썼으니까 S로 쓰면 되는 거고 이쪽을 이렇게 시간 변화율로 쓰면은 우리가 질량 중심에 대한 선속력 그러면 여기를 속도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선속도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지금 S는 얼마예요? S라고 하는 자체는 이 시계에 의하면 R 여기가 세타예요. 지금 이쪽을 대문자 R로 썼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대문자 R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R 세타 꼴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R이라고 하는 반지름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바뀌지 않는 값이니까 밖으로 이렇게 빼서 쓸 수가 있고 이쪽은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타의 함수를 쓸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각도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어요. 바뀌고 있어요. 이건 무슨 개념이에요? 그쵸?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각 속도에 대한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을 우리가 이렇게 R, 오메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질량 중심에 대한 속력 또는 속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가 저거 우리가 회전 운동을 할 때 이미 배웠는데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 회전 운동에서 선속도와 그리고 각속도 사이의 관계에는 R만 이렇게 곱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식 자체는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비교를 해보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임의의 물체를 여기 모양을 그릴게요. 만약에 임의의 물체가 이렇게 있고 이쪽을 만약에 회전축이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회전축이라고 잡고 여기가 회전축이에요. 여기가 정확히 말하면 고정된 회전축이에요. 회전축을 이렇게 잡고 그리고 우리가 이 강체 중에서 여기에는 강체 중에서 임의의 위치에 이렇게 입자를 하나를 고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 이 고정된 회전축을 중심으로 나머지도 실제는 여기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쵸? 여기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 모델이 나올 거예요. 이 입자만 보면은. 근데 이때는 보게 되면은 여기서 속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접선 속도가 되는 거예요. 얘는 접선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보면은 접선 속도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여기 식을 정확히 쓰면은 이때는 속도하고 각속도 오메가 사이에는 거리 r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접선 속도예요. 접선 속도. 접선 속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는 질량 중심에 대한 선 속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 사이를 여러분들 꼭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돼요. 비교를.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놓고 여기도 이렇게 서로 개념을 꼭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의미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언뜻 보면은 V는 R 오메가, 이쪽도 V는 R 오메가로 같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쵸? 그리고 여기 R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를 똑같이 만약에 기호를 쓰게 되면은 여기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 고정된 회전축으로부터 입자까지의 거리를 여기를 R로 이렇게 대문자를 쓰면은 이렇게 식은 똑같이 보일지 몰라요. 똑같이 보일지 모르는데 이쪽은 접선 속도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떤 거냐면 이 질량 중심의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의미가 서로 달라요. 그 점을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질량 중심에 대한 이렇게 선 속도를 구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뒤에 뭐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질량 중심에 대한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똑같이 질량 중심에 대한 가속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질량 중심에 대한 가속도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가속도를 이렇게 써놓고 너 질량 중심이다라고 해서 COM을 써놓고 센터 오브 매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속도에 대한 여러분들이 시간 변화율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속도도 똑같이 이렇게 질량 중심에 대한 속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질량 중심에 대한 선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위에 있죠? 그러면 유리값을 여기 아래다 넣으면 돼요. 이쪽 값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랬을 때 여기도 똑같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R이 있고 여기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거는 지금 어떤 거냐면 오메가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오메가가 바뀌고 있어요. 이건 무슨 개념이에요? 맞아요. 여기는 각 가속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는 R 각 가속도를 알파로 쓰죠. 그러니까 얘를 알파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중요한 개념이 질량 중심에 대한 선 속도와 질량 중심에 대한 각 속도를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렇죠? 이렇게 두 개를 구하고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있죠. 회전 운동에 대한 비교를 해서 이쪽은 접선 속도라고 하는 거, 여기는 질량 중심에 대한 선 속도라고 하는 걸 틀림없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우리는 위쪽으로 넘어와서 선운동, 회전운동, 굴림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죠. 여기를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제 논리를 전개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선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전체가 쭉 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병진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세 점, 여기에 있는 요 점, 그리고 제일 위에 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래에 있는 요 점을 입장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이 가운데는 그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쪽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질량 중심에 대한 이렇게 선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선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이렇게 질량 중심에 대한 선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 벡터는 크기가 같고 방향도 같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근데 이번에는 회전운동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회전운동을 봐요. 회전운동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회전운동은 어떤 특징이냐면 가운데 점은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끝단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려고 해요. 하지만 아래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가운데는 지금 고정된 회전축이기 때문에 여기는 속도가 0이에요. 근데 제일 위점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접선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접선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면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R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 끝단은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여기도 그런데 여기는 속도가 지금 접선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개념을 이렇게 쓴 거예요. 이쪽을 이렇게 가져서 쓴 거예요. 여기 그림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쪽 개념을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뜻인지 이해가 갔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굴림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새로 써줄게요. 자,
자, 그러면 이제 분리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분리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얘가 전체가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모델을 이해를 해놓고 이제 분리운동 모델을 이해를 했을 거니까 이해를 해놓고, 자, 이제 이 두 개를 더해보면은 분리운동이 나올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모델을 이렇게 더하면은 결국에는 이쪽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 속도에 대한 값을 써볼게요. 속도에 대한 값을 써보게 되면은 이쪽도 똑같이 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여기 가운데 이쪽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질량 중심에 대한 선속도, 그리고 여기는 0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은 여기는 질량 중심에 대한 선속도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위쪽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벡터가 제일 길이가 길겠네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이것처럼 질량 중심에 대한 선속도에다가 이렇게 접선 속도를 더해준 거예요. R, 오메가를 접선 속도를 더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요 점은 어떻게 돼요? 요 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개가 서로 같아요. 같기 때문에 여기는 속도가 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 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개 그림을 보고 나서 아, 다음과 같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를 먼저 해보세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요 점을 P점이라고 한다면, 요 점을 제일 아래점 이 P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속도가 0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여기를 회전운동을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 점을 중심으로, 이 점을 중심으로 전체가 회전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이 점, 이 점을 P점을 중심으로 전체가 이렇게 크게 원을 그리며 회전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죠? 여기까지 논리가 이해갔죠? 전체 이 점을 중심으로 전체가 회전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제 여기다가 전체 운동에너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전체 운동에너지라고 이렇게 쓰고 이제 이걸 구해보죠. 그러면 어느 점에서 이 P점을 중심으로 지나간다고 하는 이 모델을 통해서,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것도 이 점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회전운동인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전체 운동 에너지를 여기다가 T자를 붙여서 써줄게요. 일단은 그냥 토탈해서 전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2분의 1 I 오메가의 제곱꼴로 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회전관성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써줘야 되는 거냐면, 지금 이 점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회전운동은 어떻게 됐었어요? 이 점을 중심으로 회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평행축으로 이동된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그 점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회전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P점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회전관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끝단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가운데 축,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경우에는 이 끝단을 중심으로 전체가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델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이 점을 중심으로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하는 모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기를 회전관성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게 평행축 정리하고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평행축 정리를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평행축 정리라고 쓸게요. 축 정리.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행축 정리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가 우리가 지금 요 P점에 회전관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질량 중심, 요 점이겠죠? 질량 중심에 이렇게 회전관성에다가 더하기 뭐를 해주면 되는 거냐면, M에다가 질량에다가 이동한 거리만큼, 지금은 반지름이니까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R 제곱으로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 식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걸 잠깐 번호를 써줄게요. 이 식을 1번, 여기를 2번, 그리고 여기를 3번 할까요? 여기를 3번, 그리고 이 식을 만약에 4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4번을 우리가 3번에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4번을 3번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을 거예요. 2분의 1이 있고 요만큼을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관성,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다가 mr 스퀘어를 이렇게 써주면 될 테고, 뒤쪽에 각속도의 제곱이 있으니까 오메가 제곱으로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를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전개를 하면 2분의 1이 있고 여기는 I 회전관성이 있고 I라고 하는, 그리고 이쪽은 그리고 요 뒤에 여기를 나눠서 풀어서 써줄게요. 풀어서 쓰게 되면은 오메가의 제곱을 곱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오메가의 제곱을 곱하고 그리고 더하기 다시 2분의 1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m이 있고 이렇게 r 스퀘어가 있고 그리고 오메가의 제곱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를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전체 회전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보면은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냐면 이만큼은 그대로 써주고 여기는 2분의 1 I 그리고 여기는 질량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오메가의 제곱이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여기는 2분의 1이 있고 여기에 질량이 있고 그리고 여기 질량이 있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만큼 부분 R 오메가의 제곱 여기 R 제곱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만큼은 뭐예요?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R 오메가라고 하는 자체는 이건 보면은 질량 중심에 대한 선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를 선속도 개념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질량 중심에 대한 선속도의 제곱 형태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 꼴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의미를 붙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걸 알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질량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질량 중심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체 회전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질량 중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쪽은 뭐가 되는 거냐면 회전운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질량 중심 회전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질량 중심에 대한 손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를 분림운동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를 분림이라고 쓸게요. 롤링이라고 써요. 분림을 롤링이라고 쓰는데 회전운동도 그 R로 쓰고 여기도 R로 철자를 쓰게 되면 헷갈릴 것 같아서 여기를 그냥 분림으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러면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분림 운동에 대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운동 에너지, 질량 중심에 대한 손운동의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결과예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반드시 이렇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결과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한번 여기에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죠. 문제는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경사면 높이 H인 지점에서 회전관선이 이만큼인 두가 있대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이만큼 빨간 줄로 친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하지만 지금 이렇게 문제에서 주었으니까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두가 이렇게 굴러 내려가고 있대요. 그랬을 때 바닥면에서 우리는 선속력과 선가속도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구는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간다라고 돼 있어요. 그쵸? 여기 보면은 왜냐면 미끄러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미끄러지게 되면은 운동마찰력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방 안에서 쭉 달려가다가 만약에 쭉 하고 슬라이딩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틀림없이 몸이 뜨거워질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들 몸과 바닥면이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 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런 조건, 다시 말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은 미끄러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해들 갔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하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가 미끄러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마찰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실제는 이게 굴러가려고 하면 마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도 내부 에너지를 전환되니까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요점, 항상 이렇게 접촉하는 점, 그 점이 요점이잖아요. 이 점은 항상 속도가 0이에요. 근데 운동 마찰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항상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예요. 근데 접지점은 항상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렇게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이때 마찰력 자체는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 지금 모델을 적용을 시켜서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렇게 써서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해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물론 이게 분리마찰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이렇게 도로를 질주를 할 때 보면은 틀림없이 여기서 보면은 타이어 자체가 변형이 돼요. 그쵸? 이것도 타이어가 변형이 되면은 이것도 이런 걸 분리마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또한 같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줘요. 근데 이것도 지금 고려를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대 조건 내에서 강체라고 했어요. 강체라고 하는 조건은 어떤 거예요? 강체라고 하는 자체는 외부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변형이 없는 물체가 강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점을 고려해서 문제를 이렇게 논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부터 여기를 한번 풀어보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나중 운동 에너지를 구해야 되는데, 나중 운동 에너지는 어떤 식을 쓰면 돼요? 지금 우리가 구한 바로 여기에서 정립한 이 식을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식을 만약에 3, 4, 여기를 만약에 5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풀 때 저쪽에 있는 우리의 결과, 제일 중요한 결과 5번을 이용해서 써주면 돼요. 그럼 이쪽은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2분의 1, m이 아니라 2분의 1, 그리고 여기가 i, 그리고 이렇게 질량 중심이 있고, 여기에 오메가의 제곱, 그쵸? 여기,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 m, 이쪽에서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가 속도에 여기가 질량 중심 속도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쪽에 제곱 형태로 될 테고.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요 값은 나중 위치 에너지는 지금 여기는 나중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요 위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는 요 위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5번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이쪽은 아래쪽이니까, 나중이니까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위치 에너지는 0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초기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초기 운동 에너지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초기는 위치 에너지만 갖고 운동 에너지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도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질량을 m이라고 했고, 높이를 지금 요만큼을 h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mgh 꼴이 있겠죠?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mgh 꼴로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식자체는 생각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선속력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선속력 입장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냐면, 한번 지금부터 정리를 할까요? 일단은 2분의 1로 묶어줄게요. 이쪽을 이렇게 메인식을 써놓고 나서 여기를 2분의 1로 묶고, 그리고 여기를 가로로 한 다음에 질량을 선속도 쪽을 먼저 써줄게요. 그럼 이쪽은 선속도가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 플러스, 그리고 이쪽에서 여러분들은 여기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걸 일단은 바꿔줘야 되네요. 이쪽은 각속도가 있고 이쪽은 선속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오메가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쪽에서 보면은 1번식에서 보면은 여기는 여기 질량 중심에 대한 선속도를 R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를 질량 중심에 대한 선속도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R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이 값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줄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묶어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쪽은 여기 R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쪽에는 R 제곱이 있고, 그리고 위쪽에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관성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식대는 여기가 제곱이니까 속도의 제곱이에요. 여기도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질량 중심에 대한 선속력의 제곱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그리고 뒤쪽은 다 0이고 나머지 남은 거는 mgh만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선속력 입장으로, 질량 중심에 대한 선속력 입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쪽은 일단은 제곱을 해놓고 쓰게 되면은 여기는 2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2 mgh 꼴이 돼 있고,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m에 플러스 여기가 r 제곱에 이렇게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관성꼴로 쓸 수가 있네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일반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질량 중심에 대한 이렇게 선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루트를 이렇게 씌울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질량이 있고 위에도 질량이 있어요. 서로 약분해서 없애줄게요. 그러면 여기에 위쪽에는 EGH 꼴이 이렇게 남을 테고, 그리고 여기는 1로 이렇게 바꾸고 이쪽을 바꿔줄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여기가 m의 R 제곱꼴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지금 질량 중심에 대한 속도에 대한 정의가 되네요. 그쵸? 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여기에서 선속력에 대한 일반식을 찾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문제 조건 내에서 여기가 속빈 구가 있는데, 속빈 구가, 그러니까 속빈 비어있다라고 하는 거는 구체인데 안쪽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소리예요. 이걸 우리가 관성모멘트를 논할 때 속빈 구도 논할 수 있고 속이 찬 구도 논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생각하면 돼요. 속빈 구에 관성모멘트가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식에 의해서 결국에 이제 이렇게 1번에 대한 답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 질량 중심에 대한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1번 값, 1번은
여기가 루트 값이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위쪽은 여기가 2GH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1이 있고, 플러스 요 값이 이게 될 테니까 여기는 3분의 2가 있고, 여기가 MR 스퀘어가 이렇게 있고, 요 값을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MR 스퀘어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 약분되네요. 약분되고 나서 여기 상수값만 남고 나머지 GH 값만 나오네요. 그럼 상수값은 지금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3분의 3으로 바꾸게 되면은, 그러면 이쪽 곱해주면은 5분의 6이 나오네요. 그쵸? 여기가. 그러니까 이쪽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루트를 이렇게 씌우고, 여기는 5분의 6이 나오고, 그리고 이쪽에 여기는 약분됐고, G의 H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자, 근데 여기에서 식자체를 좀 더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를 이동한 거리를 이렇게 X라고 놓는다라고 한다면, 여기 H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이 H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X하고 세타가 있으니까 여기는 X에 사인 세타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H라고 하는 높이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값을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루트를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가 5분의 6이 있고, G에 X에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써도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첫 번째 선 속력을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선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선 가속도는 공간이 없어서 이쪽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두 번째 이제 선 가속도, 이쪽에다가 헷갈리지 않게 선 가속도라고 이렇게 써줄게요. 이쪽은 지금 여기를 약간 위에다가 이렇게 쓰고, 이쪽은 선 속도라고 이렇게 써줄게요. 선속력이나 선속도나 지금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여기 선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운동학적 방정식을 배울 때 어떤 식을 알고 있냐면, 다음과 같은 식을 알고 있어요. 나중 속도의 제곱, 그리고 빼기 여기에 초기 속도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가 2배가 있고, 여기에 가속도가 있는데, 지금 이게 질량 중심에 대한 가속도예요. 그리고 이쪽에 델타 X로 이렇게 쓰는 식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식에 의해서 우리가 질량 중심에 의한 선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2에 델타 X꼴이 나올 테고, 여기는 나중 속도의 제곱에서 이렇게 초기 속도의 제곱꼴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제곱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요 값에서 루트를 벗게 되면 이만큼이 되겠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지금 보면은 X는 나눠지네요. X는 없어지고, 여기에 상수가 2가 있으니까 이 2를 고려를 해서 쓰게 되면은 여기는 5분의 3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식이 나오냐면,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질량 중심에 대한 선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 얼마 있었죠? 여기를 다시 계산을 하면은 얼마였더라? 5분의 3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5분의 3이 나오고, 그리고 X는 없어졌고, 중력 가속도는 남고, 그쪽에 사인 세타가 있으니까 사인 세타꼴로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질량 중심에 대한 가속도.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써줄까요? 이게 질량 중심에 대한, 그리고 여기는 어떤 값을 써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을 이렇게 써주면은, 그죠? 이게 선 속도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리고 이쪽은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줄게요.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다음에 있는 이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 의미는 여기에 있는 사고실험 문제 두 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림운동일 때 총 분림운동일 때 총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운동, 그리고 질량 중심에 대한 선운동의 합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 같은 논리에 의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문제에 이렇게 고각을 대입을 해서 이렇게 논리 전개를 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값들은 바뀌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하나 예, 또는 여러분들이 심화학습을 해봐요. 만약에 이게 속이 창구라고 할게요. 속이 창구.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단단한 이렇게 쇳덩어리를 생각하면 돼요. 그 구예요. 속이 창구. 바로 이럴 때는 반성 모멘트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질량 중심에 대한 반성 모멘트가 여기는 5분의 2의 mr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심화학습 문제를 하나 풀어봐요. 바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선속력도 한번 구해보고 선 가속도도 이렇게 한번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여튼 여기 꼭 한번 해봐요. 또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원통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여기를 만약에 원통으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속이 꽉 찬 원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자체는 속이 차 있는 거하고 또 하나 링처럼 속이 벼 있는 거하고 달라요. 근데 꽉 차 있을 때는 우리가 2분의 1 m r 제곱꼴로 이렇게 나와요. 원통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여기는 한번 바꿔서들 한번 풀어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단지 이렇게 눌림만 알고 있으면 별거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이 결론이에요. 이 결론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실험 모델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 들으셔서 고맙고 여러분들의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총명한 머리를 바탕으로 아주 현명하게 이쪽을 잘 처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 한번 꼭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열심히 들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